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조 34 육가야 연맹의 시작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EP조 35 허황곡의 도래 이야기입니다. 가락국 왕의 아내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김해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그녀가 아유타국 공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유타국이 어디냐는 질문은 지금도 학계의 논쟁 주제입니다. 인도설, 태국설, 중국설 각 진영의 근거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김해 땅에서 나온 유물들이 이 논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락국은 낙동강 하류 김해 일대에서 막 세워진 작은 나라였는데요. 철 생산 능력 덕분에 주변 세력과 거래하며 빠르게 성장했죠. 수로왕은 그 가락국의 첫 번째 왕으로 삼국유사에 기록됩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왕비를 맞이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수로왕은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 따로 있다며 기다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 쪽에서 붉은 돛을 단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배 안에는 한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가 허황곡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그녀가 아유타국의 공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왕이 꿈에서 하늘의 명을 받아 딸을 보냈다는 겁니다. 파사석탑도 함께 실려왔는데 파도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죠. 이 돌탑은 지금도 김해 수로왕비릉 경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로왕은 직접 해변까지 나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혼례를 치렀다고 삼국유사는 전합니다. 허황곡은 왕비가 된 뒤 1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둘은 어머니의 성인 허씨를 이어받아 대를 잇게 됩니다. 이것이 삼국유사가 전하는 허황곡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작성된 건 사건으로부터 1000년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사료 간격이 크다 보니 아유타국의 위치를 놓고 논쟁이 생겼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인도 아요디아설입니다. 아요디아는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의 무대이기도 한 고대 도시입니다. 아유타국의 한자 표기가 아요디아와 일치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인도 아요디아시에는 지금도 허황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1세기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바닷길로 오는 건 당시엔 극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인도 상인들의 주요 항로는 동남아시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아유타야를 지목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반도 남해안까지는 계절풍으로 항해가 가능했죠. 세 번째는 중국 쓰촨 지방의 허씨 집단이라는 중국 기원설입니다. 이 설은 쌍거 문양이 쓰촨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쌍거문은 두 마리 물고기가 마주보는 문양으로 허황곡 전승의 핵심 상징입니다. 이 문양은 김해 수로왕릉의 정문 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거문이 쓰촨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쓰촨은 고대 촉 문화권으로 인도와의 교역로가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인도 아요디아에서도 동일한 쌍어 문양이 도시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요디아는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삼국유사는 허황곡의 출신지를 아유타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유타국이 인도 아요디아라는 해석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는 해석이 공존합니다. 동남아 기원설은 허황곡 일행의 항해 경로와 시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인도에서 한반도 남해안까지 직항하려면 수천 킬로미터 항해가 필요합니다. 반면 동남아를 경유하면 계절풍을 이용해 항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현재까지 어느 한쪽을 단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황곡 전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물질 증거가 있습니다. 허황곡이 배에 싣고 왔다는 파사석탑이 김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탑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배에 실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돌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에서는 산출되지 않는 암석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석의 성분이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 산출물과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 분석만으로 허황곡의 출신지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과 물질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해 수로왕릉 발굴 조사는 가락국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봉황동 유적에서는 기원 후 1.2세기 층위의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이 유물들은 가락국이 실존했음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해 유적에서 남아시아산으로 추정되는 유리구슬이 발견됐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이 구슬은 인도 또는 스리랑카 기원으로 추정됩니다. 1세기 한반도 남부에 인도양 교역품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신화로 치부하기엔 물질 증거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록은 가락국 멸망 후 수백 년 뒤 편찬됐습니다. 시간차는 기록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록의 시간차가 곧 허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전 전승이 수백 년간 유지되다가 문자로 정착된 사례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핵심은 전승과 고고학 증거가 얼마나 일치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최근 DNA 연구가 이 논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김해 김씨와 허씨의 유전자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남아시아계 유전자 계통과의 연관성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아직 소규모 연구이며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2000년 전 전승이 유전자 연구와 겹쳐지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허황곡 전승이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락국은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철 생산 기술과 해상 교역망이 가락국의 두 축이었습니다. 허황곡의 도래가 그 교역망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허황곡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혼수가 아니었습니다. 삼국유사는 그녀가 석탑 2기를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그 탑이 지금도 김해 수로왕릉 경내에 남아 있습니다. 이 탑의 양식이 인도 계통과 닮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탑의 제작 연대와 양식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해 고고학은 또 다른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황동 유적에서는 외래 계통 토기가 다수 출토됐습니다. 가락국이 실제로 광범위한 외래 교류를 했다는 물증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허황곡 후손들의 DNA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일부의 유전자가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결과는 한반도 일반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도 계통 유전자가 뚜렷하게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국유사가 쓰인 시점은 허황곡 도래로부터 1000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련 스님이 수집한 구정과 지방 기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즉 허황곡 전승은 신화와 역사가 뒤섞인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전승 전체를 허구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락국 교역망 자체는 고고학이 실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락국은 한반도 중국 외를 잇는 교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교역의 핵심 자원은 철이었습니다. 김해 일대에서 생산된 철은 화폐처럼 유통됐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변환의 철을 낙랑외환이 모두 사갔다고 기록합니다. 가락국은 그 철 시장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허황곡의 도래는 이 맥락에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교역 동맹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그 해석이며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황곡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가락국의 해상 교역 능력은 고고학으로 뒷받침됩니다. 멀리서 온 사람을 왕비로 맞이할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허황곡은 가락국에서 1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전합니다. 그 후손들이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성씨는 오늘날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2000년 전 동아시아 철시장을 쥐고 흔듭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